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히 의미 깊은 날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빤스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가셨습니다. 네. 일단 박수. 네, 그래요. 우리 빤스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셔서. 네, 안타깝게도 이 순교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아니 큰일 날라고. 네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살아서 책임을 지고 갱생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거듭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날이다. 전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기쁜 날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큰 아멘. 소리로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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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렇습니다. 저기 빤스 목사님의 재수감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평안함에서. 평안함에서. 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공지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빤스 목사를 이제 처음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한 날이 2020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야, 그게 1월이었어요? 1월이에요. 1월. 1월 12월이 아니었어요? 1월 2일이었는데 그 1월 2일 날에 갈 수도 있었는데 뭔가 좀 또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1월 2일 날 선거법 위반한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미 그 이전에 선거법 위반한 건으로 1월 2일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1월 2일 날 받은 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정치부심 방송하는 중이었는데 최민희 의원 나왔고 박원석 의원 나왔고 김성회 대변인 나왔는데 기각 소식이 들자마자 아이 팔 이러면서 막 방송 중에. 방송 중에요? 그래. 이라이 뭐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했는데 네. 최민희 박원석 김성회가 얼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쓰여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들한테 또 그 누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니 내가 뭐 진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욕을 한 건데 이 진정성이 느껴지셨는지 얼굴이 하얗게 지으셨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1월 2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각될까봐 1월 2일 날 했던 게 2월 23일에 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1월 2일 날 그때 저희가 대단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법조계 한 인사는 저걸로 집어넣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박지훈 인사 변호사가. 지난주에 오셨던 분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아니 사실은 요즘 또 선거법의 추세가 선거 운동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또 여러 차례 위반했고 또 빤스가 이미 작년 10월 1일이었을 겁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그때는 이제 집행유예지만은 징역형을 받았어요. 근데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니 또 총선과 관련해서 또 선거법을 위반하니 이거 어떻게 내버려둡니까? 그래서 2월 23일에 이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만세 불렀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 보석이 4월 되었죠. 20일에 보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네. 나온 거야. 정말 그때는 망연자실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표정 관리를 했는데 정말 제가 그 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왜 그 다리가 후달려가지고 김정열 씨처럼 네. 뭐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니 탈바닥 주저앉날. 그건 저도 아는데 그건 살쪄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뒷목을 잡고 정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야 이대로 풀려나면은 뭐 그대로 또 감옥 밖에 있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성명서를 썼습니다. 전광훈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겠습니다. 4월 20일 네네. 성명이었습니다. 평화나무 성명. 제가 직접 썼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 평화나무에 활동가를 동원해가지고 빤스 집회란 집회는 다 보내고 또 이제 빤스의 집회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다 시청하고 다 녹취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5일 날 검찰과 법원에다가 빤스는 아무래도 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석 취소 재수감을 해야 된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귀뚱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8월 11일 날
제가 이제 빤스 재판에 나가서 이제 증인으로 나갈 때 그때 기자들 앞에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빤스 즉각 보석 취소 재수감해야 된다. 그것도 씹었지. 그 이튿날 놀랍게도 코로나가 사랑제일교회에서 급격하게 번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제가 법정에 출석한 날은 8월 11일 그 급격하게 창궐하기 시작한 시점은 네. 8월 12일. 12일. 그러다가 그렇게 사회 각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날 빤스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죠. 본인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그날 오후에 평화나무가 청와대에 네. 국민민폐 전광훈 즉각 재수감 관련한 청원을 걸었고 지금 이 시각 현재 48만 조금 못 되게 이틀 만에 20만 넘겼고 그리고 20만 넘기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찰이 구속 취소 아니 네. 보석 취소 보석 취소 청구를 했죠. 냈고 네. 그로부터 한 20일 지났나요? 오늘 드디어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냐면 제 동생 면회하러 서울 구치소 갔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분이 오실 곳에서. 아침 10시에 이제 면회인데 9시 한 50분경에 이 뉴스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여기로 오겠네. 그렇죠. 여기로- 서울구치소. 예. 그 동생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 네 방에 빤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처음 빤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빤스 몰라 빤스? 그래서 이제 빤스의 전사를 쭉 얘기해 주더니 전광훈이 못 들어와. 이게 10,000원이야 10,000원. 사람이 많아서.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 제 동생이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네네.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빤스는 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 네. 네. 역시 선지자. 예, 그렇습니다. 선지자라서 주님이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사리 또 빤스를 다시 넣었습니다. 아유, 4월 고생하셨습니다. 20일 성명 빤스를 제자리로 갖다 놓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이행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정도 되면은 정광훈 백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백서를 그러게요. 써야지. 백서 정도가 아니라 네. 흑서도 쓰고 예, 뭐 정말 온갖 걸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빤스를 드디어 오늘 다시 감옥에 보냈습니다. 예. 빤스가 아마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것뿐만 아니라 8.15 방역 위반. 이건 얄짤없습니다. 이거. 네.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구상권 그거는 참 진짜 한 몇십억 되지 않아요? 몇십억이 아니에요. 뭡니까? 150억이 넘어가요. 네. 아 그래요? 제가 들었던 게 50억 정도 세 수준이어가지고. 자릿수가 넘어갔어요. 그 빤스네 교회가 지금 공탁이 걸렸는데 82억이야. 네. 82억을 예를 들면 차업을 걸어가지고 다 빼가면은 또 게다가 그걸로 끝입니까? 150억이 다 나오면은 빤스는 자기 재산도 다 털어야 돼. 그렇죠. 자기 재산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찾아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억짜리 집을 찾아줬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마치 자기들이 찾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평화나무가 찾았습니다. 일일이 등기부등본 다 찾아가지고 16억 아파트를 찾아냈어요. 예. 그 강북의 타워 팰리스로 불리는 거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또 차압당하면은 우리 빤스는 나올 때는 거의 거지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온하면 네. 뭐 먹고 사나? 뭐 이런 뉴스 보니까 아직도 많던데요. 뭐. 네. 평화나무가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빤스 교회도 막 사람 보내가지고 그 양반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평화나무가 정말 한몫했습니다. 후원회원으로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레드에어님이 18,000원을 보내셨어요. 네. 이분은 항상 18,000원. 네, 네. 빤스 서울구치소 재입고 네. 감사합니다. 18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후원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뭐 다른 무엇보다도 제 동생 방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오늘도 관훈 라이트 클럽 이렇게 낭보를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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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만히 있자. 민동기 민동기요.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래. 아니 저기 뭐야 전광훈 기자님 할 뻔했어요. 정광훈 기자님. 머릿속에 온통 빤스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예, 예. 우리가 이현경 앵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자, 김현 PD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관훈 라이트 클럽 우선 광고로 시작을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 그렇고 뭐 무슨 근황 토크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근황 토크, 네, 뭐 정광훈의 근황을 토크했으면 됐죠. 뭐. 아유, 네. 제가 뭐 네. 성령의 한동안 본체신데, 못했는데. 네, 성령의 네. 본체신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순주 공주밤 요거트, 수제 요거트, 수제. 네, 그래 이 수제예요, 다 수제. 수제 요거트. 그래서 저기 뭐야 그 가끔 드시다가 뭐 걸리면은 아 이순주 씨의 그 손톱. 손톱을 손으로 따가지고 있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이순주 씨가 손을 열심히 씻는 분이고 항상 뭐 작업 전에 손 소독제로 하기 때문에 네네, 큰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가끔 네. 손소독제 때문에 아이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령 산맥에 위치한 청신 목장에서 만드는 1등급 우유로 만든 수제 공주밤 요거트. 네, 명품 젖소에게서 아침에 짜낸 1등급 우유에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밤인 공주밤을 가미해서 만든 야. 완전 신선하고 고소한 요거트입니다. 명품 젖소인 건 어떻게 알죠? 아, 네. 그렇구나. 그 네. 젖소가 루이비통을 들고 있답니다. 루이비통을 내고. 네, 가방에 메고 있답니다. 똥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 엉덩이에 걸고 있는 걸로.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내가 가끔 아주 가끔 백화점 이렇게 지나갈 때 줄이 서져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기가 이제 똥이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왜 똥 살라고 저렇게 백화점에 줄 서 있냐고.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사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데도 줄 서야 그래요? 되잖아요. 예. 네. 그래요. 자, 이 요거트에 흔히 쓰이는 딸기, 복숭아 대신에 일일이 손으로 다듬은 공주밤이 들어가 있어요. 네, 밤 알갱이가 톡톡 씹히면서 고소함과 달콤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주문 확인 후에 생산이 되는데 안전한 시설에서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네네. 유제품을 또 그렇게 팔 수는 없지. 그럼요. 기본적으로. 네. 예. 자, 그래서 보다 좋은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착한 불편함이라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어른들의 영양 간식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거트는 어린이의 간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드리면 대나 먹을 걸 그러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신맛, 단맛 싫어하는 어른들도 은근히 많아요. 이 요거트. 뭐 이런 걸 주냐고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고. 예. 자, 하지만 청신 목장의 수제 공주밤 요거트는 고소하고 묵직합니다.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훌륭해요. 그렇죠. 어른들의 영양 간식일 뿐 아니라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찌기 쉬운 시기 이거 하나로 그냥 한 끼니 건너 뛰셔도 좋겠습니다. 네네. 왜 웃으세요? 한 끼니 될까요? 두 개 먹으면 되죠. 죄송합니다. 한 끼는 어림도 없죠. 여기다 또밥 비벼 먹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우유에 반말을 먹듯이.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래 좋은 건 잘하시네. 예, 자, 이 가격 정보 우리 이현경 앵커께서 소개해 네. 주시죠. 예. 수제 공주밤 요거트 500ml 4병에 24,000원이고요. 블루베리 요거트 500ml 4병에는 24,000원. 그리고 수제 무가당 요거트는 500ml에 4병에 19,500원입니다. 제법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수제니까요, 기본적으로. 가격 값을 하죠. 예, 그래요.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민닷컴에서 청신목장의 수제 공주밤 요거트와 블루베리 요거트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가 설탕을 넣지 않았다. 신맛. 네, 신맛. 그거 네. 있네요. 또 그런 요거트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죠? 네,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자, 압도적 최저가. 이게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예. 딴 데는 뭐 24만 원인데 여긴 24,000원 하는 건 아니고. 예. 김효민닷컴이니까. 네, 김용민닷컴은 가장 싸게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성신목장의 수제 공주밤 요거트 지금부터 시식하겠습니다. 네. 예, 시식할 때는 벗고. 예. 궁금하네요. 이제 밤 요거트는 처음이라. 예. 저도요. 저는 무가당 수제 요거트를 그 먹더라고요. 밤이 이 밤하고 나이트 할 때 밤은 어느 게 긴 장음이죠? 밤. 나이트가 네, 긴. 나이트가 긴. 예. 아, 밤이 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저기 뭐야, 요즘 밤이 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고하시는 건가요? 네? 예고하시는 건가요? 좋다. 아. 좋아. 이거야, 이거. 공주밤이 9.1%나 들어갔어요. 오. 저는 그냥 무가당 수제 요거트를 먹었는데 아 정말 그 마트에서 파는 거랑은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요거트. 완전 생 요거트.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혼합물이 없이 아, 네, 좀 그런 느낌? 정말 고급 우유만 100% 들어간 느낌? 이게 밤이 들어가니까 약간 과일 많이 넣는 것보다 훨씬 조금 부드럽고 고소하게 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해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너무 신맛이 많이 나면 또 어르신이 그렇죠, 좀 불편해하시니까 자, 그래. 이순조 선생님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네. 손맛이에요, 손맛. 예. 이분이신가 봐요. 예. 이순주 선생. 아, 그렇죠. 예전에 코미디언 이순주 씨도 있어요. 이게 송혜 씨하고 같이 다녔던 이순주 씨라고. 예.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고. 예. 이게 요 밤은 공주밤이니까 짧게 밤. 그다음 이제 공주밤. 나이트는 밤. 밤. 네. 그러니까 밤은 이순주 공주밤 수제 요거트. 밤은 코코메디. 네. 밤은 코코메디. 예고 표현이 맞았네요. 예고편 맞죠? 예. 정확하셨습니다. 우리 이순조 선생님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네요. 어린이 운동회를 코로나 전에 진짜? 개최를 하시기도 하셨고 행복 가득한 팜파티 요즘 팝파티가 네. 유행이잖아요. 네. 과수원이나 이런 파티를 데서. 어떻게 파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과일 같은 게 열리는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외국의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파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도 하시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먹는 밤이 장음이라고 하네. 응? 먹는 밤이 먹는 장음인가요? 밤이 장음이에요? 아닌데? 반대로.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이트가 장음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낮밤 할 때 밤이 장음입니다. 어디 방송을 서로 잘못 배웠네. 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예. 먹는 밤이 장음이라고. 게시판 난리가 났네. 응? 어디서 배웠어 우리 방송을? 응? 맞네요. 네. 응? 공주밤. 공주 밤이었어요? 밤이에요? 네. 공주밤. 그 짧은 밤은 코코메디. 네. 짧은 밤은 코코메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밤이 짧아야 좋습니다. 이거 맛있네. 여러분 정말 좋아요. 이게 뭐 입에서 뭐 이런 자극적인 것도 남는 게 없고 바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예. 정말 좋아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무가당도 맛있긴 한데 진짜 약간 묘한 맛이에요. 이건 뭔가요? 네, 요거 그러니까 밤 들어가는 요거트. 아, 과일이 들어간 거랑 약간 다른 맛. 그래요. 그쵸?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자, 맛있네요. 맛있네요, 공주밤 진짜. 요거트. 공주밤. 공주밤 네. 요거트. 내일 아침에 네. 화장실 터지겠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우리 김용민 닷컴은 뭐 정말 선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품목만 쓰면은 이게
최상 이견이, 최고 이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그냥 딱히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눌러도 맛있는 게 오니까. 네. 김효민닷컴에서는. 네. 그 최근에 또 책도 아무 책이나 골라도 됩니다. 마이너리티 이재명 그런 책 같은 경우도. 네네. 전 최근에 그 저희 부모님하고 또 네. 저기 장인 장모님한테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었던 노키친 그래요. 그냥 쫙 칭찬받으셨겠네요.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노키친도 아주 좋고, 저는 저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추 순대. 그거는 진짜 고추 순대 딱 하나 사가지고 맞아. 한 끼 먹으면은 그거 진짜 맛있어요. 뭐 아주 그렇게 뛸 듯이 깊을 수가 없어요. 네. 김용민닷컴은 하여간 여러분 눈 감고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래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정말 한 주 동안 무슨 이슈가 있었죠, 우리?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태풍, 코로나, 의사, 전공의 의료 거부. 네, 거의 뭐 의료 거부. 그래요. 네, 집단 의료 거부가 그게 제일 최대 컸던 것 화두였죠. 같아요. 네. 정말 또 태풍과 관련한 재난 보도 죄송합니다. 김용민이가 참 고약해서 어디 그 현장 연결하면은 그 현장이 어딘지만 주시합니다. 그래서 사옥 앞에서 지역국 있잖아요. 지역국 연결하면은 그 사옥 앞에서 해놓고는 뭐 어디 나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응? 뭐 온이동에 나왔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온이동에 KBS 춘천 방송총국이 있어요. 그 저 사옥 앞에서 입구에서 리포트하면서 그러면서 헬멧을 왜 쓰나? 사옥 앞에서 하는데. 네, 그는 한마디로 쇼다. 그래서 이제 춘천 걸 잡아냈는데 와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건너로 해가지고 제가 그 큰 비 왔을 때 연결할 때마다 저기가 어디지? 가지고 상호 간판 보고 카카오 맵에서 상호를 친 거야. 여지없이 그 방송국가 빈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KBS가 아주 크게 많이 쇄신을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에 나가서 중계를 하는가 하면은 그 KBS의 그 서귀포는 아니구나. 저쪽 성산 쪽이구나. 성산 쪽에서 방송할 때는 그냥 바닷가가 보이는데도 KBS 성산 송신소에서 전해드렸다. 정직하게 KBS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예, 발전했어요. 그렇게 너무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때 뭐 굳이 나가서 뭐 위험하게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만 하지 않으면. 여기가 마치 뭐 엄청난 뭐 재난 현장인 것처럼. 네. 그 최대 참사가 그 속초 고성에 큰 불 났는데 그로부터 한 그 차로 100km 거리에 있는 강릉에서 헬멧 쓰고 그러면 안 되죠. 불은 정말 뭐 하나도 나지 않은 곳에서 헬멧 쓰고 마치 현장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강릉 거리가 내 판단으로는 서울 천안 거리 정도 되는데 네. 천안에서 지금 서울에 그 수재가 났다 이렇게 리포트하는 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근데 이제 약간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KBS는 이번엔 좀 많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좀 다행스럽다. 그 메인 스튜디오를 지역으로 넘겨서 이렇게 쭉 돌리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김용민 덕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제 생각에는 김용민 선수의 페이스북을 통한 비판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냥 추정인데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시긴 보잖아요. 상당히 연락 많이 왔어요. 연락 많이 왔어요. 예. 제가 일부러 답을 안 했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거기서. 예. 특히 그 모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위원장 연락이 왔습니다. 예. 노조원들이 지금 성화다. 예, 성화다.
예, 그렇게 막 우리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비난만 하냐고. 아니 그러면 자기 방송국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지. 내가 그거 말고 뭐 더 시비를 걸 게 있어요. 마치 무슨 큰 비만 내리고 큰 눈이 내리면 항상 땡땡시 땡땡동에 나가 있어. 알고 봤더니 여기가 방송국이 있는 곳이야. 옥상에서 리포트 해놓고는 왜 거기가 재난의 핫플레이스가 돼야지? 응? 그렇잖아요. 왜 재난의 핫플레이스가 돼야 돼? 거기가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KBS에서는 요즘 그런 모습 보기 힘든데 YTN 울산이 저한테 한번 걸렸습니다. 울산? 울산. 예. 그 전혀 무슨 태화강이나 뭐 이런 데 나가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그 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그 오피스텔 앞에서 하다가 저한테 또 적발이 됐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왜 시청자들을 기만하면 안 되죠.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정말 소시적인 라디오 방송이라서 저는 한번 이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네. 마치 이제 중계차 타고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랬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사과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네. 늦잠을 잤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중계차 자체가 없었어. 갖고 나갈 수가 근데 없으니까. 현장감은 좀 살려야 되겠고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그냥 녹음을 해갖고 와가지고 아하. 창문 다 열어놓고 스튜디오에서 딱 틀어놓고 여기는 어디라고 그래서 제가 뻥을 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녹음 방송도 생방송인 것처럼 녹음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건 녹음 방송이다. 그렇죠. 네, 녹음 방송을 얘기하고 이제 방송을 보통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자진 납세를 했고 대가리 박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이 네. 아주 작은 거라도 정직해야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 뭐 제가 뭐 심판자로서 뭐 권위와 또 무슨 어떤 도덕적 뭐 어떤 그런 무게가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 많이 해주시고 좋은 방송으로 신뢰받는 방송으로 이 시청자들에게 항상 선택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그 우리 언론의 특정인에 대한 어떤 편향적 시각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먼저 가장 요즘 그 언론으로부터 기성 언론으로부터 특히 보수 언론으로부터 매우 VIP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진중권입니다. 네, 진중권 씨가 어느 정도로 비중을 받고 있느냐? 한국 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부에서 최근에 그 7월 달인가에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1위가 트럼프가 나왔거든요. 우리 언론이 그 특정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횟수.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갈 만해. 근데 진중권 씨가 그때 18위가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진중권 씨 발언을 인용하는 횟수. 근데 오마이뉴스가 여기서 더 진전된 어떤 그런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2019년 작년 8월부터 2020년 8월 말 지난달 말까지 약 13개월 동안 중앙, 지역종합지, 경제지, 전문지, 방송사 등 54개 매체에서 보도한 진중권 관련 기사가 몇 건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3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매일 한 개씩 계산이 안 되는데요. 7,054건이거든요. 자 잠깐 여러분 여기 좀 비춰주세요. 똥 싸러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주 이게 이순주 공주밤 수제 요거트가 세상에 10분도 안 돼서 먹자마자.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음. 그 정상근 선수가 먹던 수제밤 요거트 뚜껑이 열려 있거든요. 예. 계속 마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순주 공주 밤 수제 밤 요거트. 요거트. 네. 아 잊을 수 없는 예? 밤이겠네요, 제가. 대단한 똥을 지금 밤을 틀려가지고. 싸러 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예, 정말. 예.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예. 7,054건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11개 흔히 말하는 그 종합 일간지 가운데
가장 진중권 기사가 많았던 매체가 조선일보였는데 아, 조선일보였어요? 몇 건일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7,000건 중에서요. 네, 이거 매체명 바꿔야 됩니다. 진중일보로 신중일보. 1,000건? 765건. 10분의 1. 765건 기사를 13개월 동안 썼어요. 조선일보. 야, 내가 진중권이라면은 내가 저 원고를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작권료 같은 거. 그렇지. 아 정말 압도적 최저가가 아니, 아니라 자기가 없었으면 7박근혜 기사가 나왔겠어? 예. 이건 진중일보로 매체명을 바꿔도 될 만큼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네네. 세계일보가 722건, 음. 중앙일보가 661건. 이 압도적이거든요. 반면에 한겨레가 13개월 동안 진중권을 인용해서 쓴 기사는 30건. 어이구. 그러니까 765건의 조선일보와 30건의 한겨레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사실 종합일간지가 이 정도고 흔히 말하는 경제지에서 닷컴 기사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경제지에서도 이 흔히 말하는 어뷰징을 통해서 진중권 어뷰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사를 썼는데 머니투데이가 609건, 아시아경제가 506건, 한국경제가 497건. 야.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일 진중권을 실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이 인간들은 도대체 진중권이 없으면 어떻게 기사를 쓰지? 제가 봤을 때 지면이 빌 것 같아. 지면이 흰 지면을 낼 것 같아. 빈 지면을. 아까 김영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진중권이라면 원고로 달라고 765건이 말이 됩니까? 13개월 동안? 아이, 진중권 쿼터, 진중권 쿼터, 진중권 쿼터. 뭐 최소한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렇죠. 상황이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따서 쓴 것만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작권료 내라고 해야 될 판이고. 자, 이게 저 SNS에다가 글을 올렸을 때 요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 안 됩니다. 아, 아시는구나. 네. 예. 인정 안 돼요. 마음대로 퍼가도 됩니다. 보라고 쓴 글이라서요? 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저작물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회수 선생의 그 트위터 글을 다 몽땅 싸그리 카피해가지고 책으로 냈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그런 거 참아주실 이회수 선생이 아니야. 저작권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이회수 선생이 소송 걸었지. 네. 누가 이겼을까요? 그 쓰신 분이 이겼나 보네요. 이회수가 이겼습니다. 어? 그거는 너무 심한 거야. 아, 너무 심한 거라서. 너무 심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용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SNS에 있는 글을 인용했다고 내 창작물을 뭐 갖다 썼다. 그게 인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물어봤는데 업조인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번에 김용민 PD가 책을 하나 쓰지 않았습니까? 마이너리티 이재명. 누군가 이제 저나 정상근 선수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거의 매일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 그거를. 그럼 그걸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진중권 씨처럼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다 쓰잖아요. 그건 저작권법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13개월 동안 한 매체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765건이나 쓰면서 아이고, 기사를 썼다는 거는 양아치지, 양아치. 이게 무슨 언론이야, 양아치지. 그나저나 제가 없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JY님께서 똥싼근이라고 저를 지칭하시는 똥 싸고 온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위험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순주 공주밤 요거트. 예, 예, 그렇지. 위험한 물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눈치가 엄청 빠르시군요. 없었는데 마치 보신 것처럼. 아, 좋아요. 광고 효과 짱입니다. 네네. 방송 중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간에 나가도 때 이거 들고 나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진중권 씨는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VVVIP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VVVIP가 아니라 상당히 좀 무슨 말만 하면
난타를 당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좀 심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그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주말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 전부터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을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지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래요. 결론은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긴 했습니다만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한 정당이라든가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려면 이견도 제시가 돼야 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토론도 좀 활성화돼야 되고 예. 언론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도록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소신을 밝혔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수년 동안 거의 당론 가까이 보편적 복지 이거를 강조를 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막 갑자기 선별복지론으로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진중권 씨랑은 완전히 딴판으로 보도를 합니다. 진중권 씨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비중을 그렇지. 치러서 써주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무슨 말만 하면 지금 갈라치기 예.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 예. 이런 그리고 단어 붙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또 그런 기사 분석 기사들이 많아요. 그게 네. 제일 많은 거 근데 같아요. 차별화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는 예전부터 계속 그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낙연 형이 그 총리가 되기 전부터 기본소득 얘기했던 분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별하고 뭐가 아니라 거의 일관된 노선을 걸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고요. 저는 언론의 어떤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이 이견을 제기했을 때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잖아요. 그때 상당수 언론들이 금태섭 의원을 축켜 세웠어요.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소신 있는 정치인을 당론가 배치된다고 해서 뭐 징계를 하고 이러느냐.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몇몇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도 언론들이 마찬가지로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민주당이 이런 이견을 제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포용력 있게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인물이 꼭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외퉁수, 그 다음에 고리파, 네. 그다음 승부수.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프레임은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점은 방향을 잡았잖아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방향성은 보편적 복지가 맞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선별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정청과 지금은 국민의힘이 결합을 했거든요. 여야가 이 선별 지원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일단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치기가 굉장히 좋은 이 구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선별 지원 쪽으로 갔을 때 저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당연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조중동이 지금 지면이라든가 보도하는 걸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지사 때리기는 굉장히 강하게 때리는데 선별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뭐냐, 나는 왜 소외됐냐 이런 문제점이 터져 나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당수 저는 기성 언론들이 또 정부 책임론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때 어떤 스탠스를 잡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최고위원들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신동팔. 예,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나친 어떤 그런 비판 이런 게 있던데요. 저는 그게 결국은 조중동이 노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 재난 기본소득 당시에 재난지원금 1차 때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금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시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고, 근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인데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지원금이고 결국엔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주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응당하게 공공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가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뭐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면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걸 또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전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개념으로 받는 거고, 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혜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국가가 무슨 공공개발로 해서 떼돈을 벌었다. 그럼 그걸 n분의 1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언제 우리가 사실 이번 1차 재난지원금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게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국가나 공공으로부터 뭐 받은 적 있나요? 내는 거 많았잖아요. 예전에 성금 이런 거, 성금 이런 거 많이 내긴 했었죠. 많이 오히려. 되게 했지. 우리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비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겠다. 근데 전국적으로 큰 비가 와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쌀을 지원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 전두환 정권 때. 그렇죠. 근데 저희 동네는 거의 뭐 초등학교까지 물에 잠겼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냥 수재민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로부터 쌀을 받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때 정말 국가가 국민에게 뭐 주는 것도 있구나. 그때 처음 체험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또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느낀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계가 우리의 단순 노동을 다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면은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은 어디서 챙기지? 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국가가 그때는 이제 일정 부분 그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기본소득을 보장해서 이걸로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소비해야 무슨 뭐 공급이 이루어지든, 또 혹은 뭐 공급과 또 뭐가 있지? 수요. 공급과 수요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소득 없이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시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게 된다면은 기본소득은 뭐 비단 뭐 우리가 거역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 어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어디 이상한 방송 나가가지고 기본소득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진보다 뭐 좌파다 그러는데, 진짜 너무 우스워서 진짜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예. 이건 참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대목은 이거는 지금 시기의 어떤 논쟁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면으로 마주해야 될 그런 화두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뭐 코로나19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고, 그 장기 플랜을 세우려면 이 문제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랬을 때 어디서 이 문제는 다시금
토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선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게 정책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언론들은 정말 좀 저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책을 빼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어떤 토론을 이끌 생각을 하지 않고 정책이란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에 이재명을 놓고 또 반대편에 이낙연을 놓고 예? 그리고 몇몇 또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또 배치를 하고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갈라치기 구도는 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이제 또 한국 그 정치 기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은 가끔 해석이 좀 두루뭉술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언론이 그냥 해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 정치 기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난 기본소득이든 아니면 재난 지원금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책 그리고 이슈가 충돌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며 그 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또 관련 통계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쭉 찾아서 그 논쟁 자체를 딱 펼쳐서 보여줘야 되는 게 또 언론의 역할인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자들을 전문적인 식견이 기를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뺑뺑이를 돌리고 그리고 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말만 딱 띄어다가 그냥 딱 붙이고 똑같은 기사만 쭉 양산이 되는 거고 깊이 있는 기사가 전혀 안 나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기사로 볼 때는 그 기자분들이 분석해 주시는 기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제 그 발언은 사실 이낙연 지금 당대표와 차별하기를 위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 측근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자 자신만의 생각으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미 당대표 경선할 때 이낙연 대표가 선별 지원을 주장을 했고 김부겸 박주민 그때 후보도 다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차별화되는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건 이낙연 지금 오히려 반대로 대표였지.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박주민 후보라든가 지금 김부겸 전 의원과 그렇게 많이 차별화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제 제가 왜 당황했냐면 어제 제가 라디오가 있어서 그 선별지원금에 대한 기사를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속보로 들어온 게 뭐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렇게 수용 이게 이제 속보로 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별지원금으로 준다는 것에 대한 당 정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했다가 속보로 나왔어요. 어제 낮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수용하는 게 이렇게 속보로 나올 만한 내용인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또 수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이재명 지사라면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용이에요. 이재명 지사는 그 문제가 된 그 글에서도 밑에 보면은 정부 여당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그렇게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이른바 이제 사각지대가 없이 그냥 잘 해야 된다라는 걸로 입장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런 식이야 매번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 그 싸움처럼 보이게. 그렇지.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이게 그 기본소득의 어떤 정신을 살려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드림으로써 정부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니 왜 우린 안 주냐 우리도 어려운데 이런 비난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10만 원씩이라도 주자 10만 원씩이라도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마치 이것이 게임 다 끝났는데 진 사람이 뒤끝 있는 것처럼. 대평을 좀 달라고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독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또 거기다가 그랬더니 신동파리가 거기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그 게임 다 끝났는데 점점점 그러는 거야. 여기 신동파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 정말 참 이거 완전히 언론에 의해서 오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메시지와 진위가 완전히 오독되는구나. 미디어 정치가 다시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조선닷컴에 제가 잠깐 접속을 해봤는데 거기에
그 기사를 클릭을 하면은 기사 제목에는 그렇게 안 떠 있는데 메인 화면에는 어떻게 기사 제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제가 사진을 찍어 놨어. 아예 전 국민 지원금 그입 다물라 민주당에서 외톨이된 이재명. 이게 조선닷컴에 메인 화면에 배치된 이 기사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선별 지원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정책을 가지고 우선순위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이게 그냥 또 뭐 퍼퓰리즘의 무슨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저는 참 그 이낙연 당대표도 참 소중한 민주당의 자원이긴 하지만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프레임은 전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지지자는 뭐 언제나 우리를 항상 비판을 하더라도 끝내는 지지해줄 분들이니 이분들보다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보수 언론 또 보수 야당 그리고 정부 일에 협조하지 않는 관료들 잘 끌고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잘 포용하느냐 이게 바로 협치의 성패가 달렸다. 이들을 잘 설득하고 잘 이끌어가면은 협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 보수 야당 또 보수 관료들은 이 정권이 망하길 바라지 아 왜 우리하고 코드를 못 맞추지 우린 열심히 해줄 마음이 있는데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난 참 그 우리 이낙연 대표의 그 생각이 너무 아쉬워요. 안타깝고. 예.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잘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촛불혁명 이후로 굉장히 진전된 우리의 가치와 또는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이상 이걸 후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비난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적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친문이니까 친문을 엄청나게 싫어하잖아. 그 이낙연 대표를 못 살게 굴고 이재명 지사를 띄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반대야 지금 그 양상이. 난 그게 놀랍더라고. 너무나 일찍 커밍아웃을 한 것 같아요. 예. 이른바 저기 낡은 세력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현경 앵커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매체 그 인터넷 매체들 특히나 인터넷 매체가 아니어도 요즘 지면 그 기사를 쓰시는 분도 클릭 수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읽을 만한 거리를 주는 것보다도 제목을 보고 한 줄 제목을 보고 혹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죠. 어그로. 그런 어그로.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 소속 기자들과 유튜브 방송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 펜앤드마이크의 김종영, 김진기 기자가 지난 10월에 단독을 달았어요.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 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 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다가 그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에 착용한 안경이 초고가 안경이다. 린드버그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안경이다. 이게 사실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가 이제 쓰고 있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거를 또 한 그 안경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해당 브랜드가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다. 안경테만 190에서 22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같은 내용을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허위 사실. 저는 사실 200만 원짜리 안경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치마를 입고 출석했다는 것도 제목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치마를 입었다고요? 아니 치마를 입고 바지를 출석하면 안 입고 됩니까? 출석해야 되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경심 교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게 쓰는 게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게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예, 예. 어떻게 닫느냐에 예. 따라서 재판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과연 그걸 그렇게 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조 전 장관이 이 기사에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던 게 이 정경심 교수가 착용한 안경을 린드버그 혼이 아니래요. 심지어. 그리고 200만 원대 안경도 아니고 이 브랜드는 이 베너르디라고 있나요? 베너르디 1409라고 하는 중저가 국산 안경. 저도 이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남대문에 샀었는데 그래서 이 중저가 안경이라고 해서 그 안경에 보면 여기 로고가 찍혀져 있잖아요. 안경 다들 쓰시니까 그걸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옆에 보면 어딘지 다 나와요. 네. 안에도 보면 나오고. 저는 안 보이던데. 빅토르. 네, 그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소인 기자 2명이 그 물었다고 한 안경업체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안경업계 종사자라면 이 안경대의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썼었는데 네. 우선은 이 사실을 보도하고 싶었다면 본인이나 뭐 변호사한테 확인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업체 관계자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 했다는 거죠, 기자가. 아 그렇지. 비싼 안경테를 쓰고 출석했다 재판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마녀의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는 혹은 또 근데- 적절치 못하다거나 그 아니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예전에 저기 낙곰수 한참 뜰 때 김어준 총수가 성북동에 집이 있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조그만 집인데 이제 성북동이란 자리가 그뭐 남다른 특권 지역으로 보이는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집인데 김어준 성북동에 자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게다가 외제차. 외제차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외제차 뭐 벤츠? 벤츠? 뭐 이런 거.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김총수 차는 지프차 지프차인데 그래요? 그것도 90년 그 중고차. 무시하게 90년, 1990년. 그 이제 중학교 때. 지프 예. 지프.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딱 성북동 자택. 게다가 외제차.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기서 노리는 게 뭘까? 이 새끼들 맨날 말로는 진보 얘기하고 개혁 얘기하면서 그렇죠. 쥐들은 완전히 그냥 부유층으로 사는 캐비어 진보? 뭐 이런 쾌비어 좌파 이런 말 있잖아요. 강남 좌파. 누릴 네. 건 다 누리면서 입으로만 그럼- 진보를 떠든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진보 이 이미지를 만들라고 저기 그 정경심도 그 안경테 하나에서부터 고급 고가. 초고가 이거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브랜드다. 이것도 아마 엮고자 하는 느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소파였나? 의자. 네. 의자. 네. 무슨 비싼 사실은 의자라고. 비싼 네. 의자. 네. 중요한 것보다 의자가 얼마짜리였느냐가 오히려 기사나 사람들의 논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그 안경이 얼마짜리인지 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200만 원짜리 안경을 쓰고 나왔다고 해도 그게 기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고소를 하게 되면서 우선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사 전체의 논조가 피고소인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나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기사가 더 잘 읽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우선 그치. 용어부터 예.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기사를 쓰면 많은 분들이 클릭하고 저도 사실 이런 기사는 우선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인권을 생각했을 때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이 지난주에 왜
인턴 지원 얘기도 있었잖아요. 조민 씨.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린다 그렇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기사 자체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요. 그 라이더분들 있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네. 그렇지. 네네. 네, 그 라이더분들 연봉이 1억 넘는다 이것 때문에 또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기사, 아니, 네. 그 기사는 저도 봤는데 네,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지극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케이스가 실제로 있는지 약간 좀 10명 정도는 있을 수 있대요. 3,000명 중에.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기사화를 통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지금 시국에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호화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그렇게 읽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매우 위험한 기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는 쓰러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로 만든 배달 업체에서 뿌린 그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 유니언 라이더의 주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강명 소설가가 지난번에 칼럼을 이런 걸 썼더라고요. 비 오는 날 음식을 이제 시키려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근데 망설였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그걸 배달하게 네. 하는 게 그럼요. 왠지 네.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 음식을 하나 먹자고 2인분을 들고 오게 하는 게 그걸 보면 굉장히 공감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 연봉 1억을 벌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다 하더라도 그 누구의 기사가 뭐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의 기사가 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번에 방탄소년단 같은 그치. 경우에 얼마를 벌었다. 네, 할 수 맞아요.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1억을 벌려면은 그분들이 네. 하루에 노동을 몇 시간 제 해야 말이에요.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사기친 게 아니라 정직하게 비 오는 날 사람들 많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해서 1억을 번다 한들 그게 그런 기사가 되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강남의 주말에 그리고 배달료가 많이 책정된 지역에서만 가능 그걸 계속 일주일 내내 한다고 했을 때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주중에는 아예 배달료가 안 나올 정도로 그 물량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300명 중에서 15명 정도나 해당이 될까 말까 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 제목을 그렇게 뽑아버리면 뭐야 배달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가 시켜먹는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은 좀 문제가 그 있지 이제 않나. 사실 유튜버들도 뭐 떼돈을 버는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럼요. 그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는 데는 이 극우 유튜버 같은 데고 맞아요. 예. 와 저기 홍준표 전에 한번 봤는데 뭐 그냥 방송할 때마다 다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러니까요. 5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수전노들만 보는 김용민 씨. 수전노들.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으세요? 완전히 이제 무상에 아주 길들여진 이런 반 인간들. 건달님께서 10,000원을 쏴주셨어요. 10,000원? 네.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내가 지금 50만 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10,000원을 줬어. 한달기님께서 네. 5,000원을 5,000 쏴주셨어요. 그걸로 딸기나 사 먹었어요. 이거 너무 그 단위가 좀 작아 보이니까 네. 좀 베트남 동으로 주세요. 10,000원이면 한 20만 그러니까 동. 우리 같이 수전노들만 보는 방송은 이거 그 유튜버 수입 별로 없어요. 그 라이더 분들도 아주 편차가 큰 거지. 편차가 그럼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유니언 라이더에서 설명한 게 유니언에 설명한 게 강남에 주말에 가장 피크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50만 원 정도 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최고 많이 버시는 분이 그렇게 1년을 벌어야 이제 연봉 1억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하루에 50몇만 원을 채우려면 도대체 몇 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에 1억을 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뭐 비난받거나 질시받아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뽑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활에서 그 충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안경 기사도 사실 뭐 재판 내용과는 하등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예, 없어. 뭐 그냥 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이미지 나쁘게 하는 네. 먹칠하는 뭐 그런 용도죠. 네오레프트 2,000원 보냈습니다. 2,000원. 네오레프트가 뭡니까? 이 레프트의 미래 아니에요? 네. 누가 진짜 5만 원 아빠 쏘셨는데? 같은 네, 네오레프트가 2,000원밖에 안 되는군요. 본인들이 수전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1,000원, 2,000원씩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지 마. 그냥 2번 죽이는 거야 그거는. 네. 네.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900원 나왔습니다. 900원 나왔습니다. 야. 5,018원. 5,018원. 아, 이제 와, 이거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네요. 대박이다. 네. 불만을 표시하고 계시네요. 와, 이거 난 대박이다. 2번 죽이는 거야 그거는. 영수증 달랍니다. 박인정님. 예. HJ 킴님 11,000원 쏘시면서 제길 현금 투척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그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은 진짜 재밌으셔. 예, 유튜브 그 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아주 저희 기념하게 쓰겠습니다. 네. 예, 아주 아이고. 자 쓰겠습니다. 예. 자 수전노들이여 만국의 수전노들이여 발기하라. 발기한 데는 발기한. 네. 예,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한 건 하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K세영님 5,000원. 김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우리 맘이잖아요. 예. 이건 2번 먹이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달러 왔습니다. 달러. 예. 오, 20달러. 오. 20달러면 얼마야? 아, 2만 얼마 하죠? 2만 얼마 하네요.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야. 20분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예. 호주 1달러 들어왔습니다. 호주 달러 왔습니다. 얼마예요? 호주 1달러. 800원 1,000원 조금 안 될 것 안 같은데. 될 1달러가 건데요? 864. 야! 역대 최저 금액이 들어왔네요. 864원인데 이 중에 30%를 띄죠? 구글에서. 1,818원 들어왔습니다. 1,818원. 많이 이게 응원인지 항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예. 김현